안녕하세요. 올라바드 NFL 김민준. 유지경입니다. 네, 저희가 12주차 경기들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11주차 한 주 휴식을 갖고 바이위크를 갖고 이제 돌아왔는데 뭐 그 사이에 이제 뭐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았던 또 NFL 무대였습니다. 음, 특히나 이 캐롤라이나 팬서스의 프랭크 라이크 감독이 이제 채 한 시즌을 채우지 못하고 경질을 당한 것이 또 큰 뉴스였어요. 네. 그러니까 콜츠에서 감독직을 수행한 이후에 곧바로 이제 캐롤라이나 팬서스의 지휘봉을 잡으면서 감독 자리는 이제 계속해서 이어갔었던 프랭크 라이크였는데 결국 한 시즌을 채우지 못하고 이제 경질이 되고 말았고 글쎄요. 일단 콜츠에서 보여줬던 모습도 뭐 아주 성공적이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그리고 이제 팬서스에서 보여준 모습을 생각하면 향후에 이제 감독 자리를 글쎄요. 프랭크 라이크 감독이 다시 지휘봉을 잡을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음, 그러니까 보통 뭐 두 번의 기회까지는 이제 주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두 음, 번째도 좀 실패를 한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또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프랭크 라이크가 이미 지금 뭐 60대의 나이기도 하고 음, 어, 뭐랄까, 뭐,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뭔가 이제 자신을 바꾸거나 변화를 해서 이제 다시 뭐 감독에 도전하기는 그렇게 쉬운 나이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예, 그래서 음, 뭐 향후에 이 NFL 코칭 커리어를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지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리고 이번 주가 그 땡스기빙 주간이었습니다. 땡스기빙 트리플 헤더로 시작했었던 12주차 경기들이었고, 뭐 한 경기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 경기가 그린베이 패커스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경기였습니다. 역시 전통적으로 라이언스의 이제 홈 경기로 치러지는 트리플 헤더의 첫 번째 경기였고, 이 경기에서 그린베이 패커스가 29대 22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와, 이거 참 글쎄요. 올 시즌에 이제 디트로이트가 보여주는 모습을 생각하면 그린베이가 디트로이트에게 그것도 원정에서 이긴다? 이건 참 쉽지 않다라고 봤었는데 그린베이가 업셋을 만들어냈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 경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뭐 추수감사절 이야기를 잠깐만 이제 해드리면 이 음, 과거 디트로이트의 구단주가 이 추수감사절에 이제 풋볼 경기를 하는 거를 이제 리그 측에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뭐 프로모션이라던가 뭐 시청률의 진작을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일종의 제안을 했고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면서 뭐 실제로 이 추수감사절에 경기가 열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흥행을 하고 뭐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다 보니까 이 디트로이트가 이제 매년 홈 경기를 개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뭐 어드밴티지를 주고 있는 거죠. 예, 근데 특권이죠, 그, 특권. 네, 근데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디트로이트의 추수감사절 경기 성적이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그 얘기는 좀 뒤에서 이제 해보도록 하고 네. 그린베이 이야기부터 해보면 사실 처음부터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음, 이날 뭐 전체 경기의 첫 번째 스냅에서 곧바로 이 조던 러브가 크리스티안 왓슨에게 딥볼을 시작을 이제 던졌고 그것이 이제 53야드 전진으로 이어졌거든요. 예, 음. 그러면서 조금 뭐 기선제압을 한 것이 결국에는 이게 쭉 뭐 영향을 주면서 그린베이가 좋은 경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날 뭐 조던 러브 선수가 또 턴오버 없이 268야드 3개의 터치다운 패스를 성공시키면서 지난 맞대결에서의 이제 패배를 서력하는 데 성공을 했고 이날 이제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에런 존 선수가 또 부상으로 결장을 한 상황에서 이게 어 조던 러브 선수 본인의 힘으로 좀 승리를 이끌어냈던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글쎄요. 뭐 아직까지도 좀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조던 러브의 가능성도 좀 볼 수 있었던 경기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물론 뭐 이날 경기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아마 보셨겠지만 이 러닝백에게 이제 공을 넘겨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루틴한 플레이인데 이제 이 과정에서 뭐 러닝백과 충돌을 하면서 뭔가 둘 다 같이 넘어진다거나 뭐 이런 장면들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뭐 여전히 뭐 아주 완벽하고 솔리드한 모습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전국 중계 또 추수감사절이라는 특별한 경기 또 지금 상당히 이번 시즌 잘 치러나가고 있는 지구 라이벌과의 원정 경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프레시어가 있을 만한 상황을
다 극복해내고 어쨌든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높은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 시즌에 기대에 비해서 조금 부진했었던 이제 리시버 크리스티안 왓슨 선수가 이날 94야드 터치다운 하나를 기록을 하면서 활약을 보여줬는데 이거 역시도 패커스 입장에서는 좀 반가운 소식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도 이번 시즌을 앞두고 뭐 대형 장기 계약을 맺어줬던 이 라시안 게리가 이제 2개의 펌블 유도를 포함해서 3개의 색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디트로이트가 이제 공격에 굉장히 좀 강점이 있는 팀인데 음, 그거를 좀 고비 때마다 잘 막아줬던 것 같아요. 음. 현재 NFC의 와일드카드 구도 그리고 현재 이 패커스의 잔여 일정을 좀 생각을 해보면 글쎄요 뭐 낙관적으로만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행복회로 정도는 한번 돌려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음. 저는 사실은 패커스가 스스로만 잘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좀 꽤나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음, 왜냐하면 일단 지금 패커스가 5승 6패고 지금 7번 시드 막차를 타고 있는 팀이 6승 6패의 미네소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0.5게임 차밖에 나지를 않으니까 뭐 음, 가시권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 잔여 일정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다음 주에 이제 칩스와의 경기는 분명히 뭐 쉽지는 않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그 이후에 자이언츠, 벅스, 팬서스, 바이킹스, 베어스. 음, 그러니까 사실은 뭐 바이킹스 정도를 제외하면은 이제 나머지 네 팀은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좀 떨어지는 팀이고 뭐 음, 바이킹스와의 일전이 당연히 뭐 가장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이제 커크 커즌스가 없는 바이킹스는 뭐 아무리 뭐 조슈아 dobs나 뭐 다른 쿼터백들이 힘을 낸다 해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상대라는 점에 대해서는 변함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음, 그래서 음, 스스로만 할 수 있다면 사실 뭐 뒤 경기들을 다 이길 수도 있다. 5승 1패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스케줄이다. 라고 음.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 스케줄은 말씀해주신 대로가 맞는 것 같은데 음, 글쎄 그린베이가 올 시즌에 보여줬던 어떤 그 들쭉날쭉한 음, 경기를 생각을 한다면 어, 바이킹스를 제외한 말씀해주셨던 이제 네 팀을 상대로 정경기를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이 부분은 물음표가 좀 붙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뭐, 그러니까 스스로 잘 할 수만 음, 있다면이라는 이제 제가 전제를 드렸는데 그렇죠, 그것이 그렇죠. 잘 음,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아마 그 부분은 네,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충분히 지금 가능성은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지금 땡스기빙 게임에서 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음, 그 연패를 좀 이번에도 끊어내지 못했다는 부분이 좀 아쉬움으로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승리가 2016년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17, 18, 19, 20, 21, 22, 23년까지 결국에는 지금 이제 7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의욕적으로 경기에 임했던 것, 그러니까 나름 좀 특별한 날이니까 그것이 결국엔 좀 독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날 이제 포스 다운 고 포릿을 무려 5번을 시도를 했는데 그 첫 4번의 시도가 모두 실패로 끝나면서 뭐 일단 퍼스트 다운 갱신이 잘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단은 음, 이제 펀트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뭐 권리까지도 사실 포기하면서 공격을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음, 이러한 시도들을 계속해서 실패로 끝나다 보니까 이 필드 포지션 싸움에서 계속해서 좀 불리한 경기 흐름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음,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3쿼터 막판에 9점 뒤지고 있던 상황이죠. 그때 이제 그 페이크 펀트를 시도를 했었는데 그게 또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아마 좀 결정적인 포인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4앤4 상황이었는데 이제 펀터 대신에 그 라인 뒤에 서 있던 선수에게 이제 스냅을 연결해서 그 선수가 이제 공을 들고 돌진을 하는 이제 그런 공격을 노렸는데 결국에는 뭐 상대의 태클에 막히면서 뭐 뜻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음, 뭐 문제는 사실 이거를 이제 자기 진영 23야드 지점에서 시도를 했다는 게 뭐 결국엔 문제라고 봐야겠죠. 저희가
라이언스였나요? 아니면 뭐 다른 팀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렇게 자기 진영 가까운 곳에서 이런 페이크 트릭 플레이를 이제 시도하는 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성공을 해서 저희가 결과적으로는 잘 됐다 이런 얘기 드렸지만 음, 그때도 드렸던 이야기가 사실 실패에 대한 리스크는 이제 굉장히 컸었던 뭐 도박수였다. 예, 음, 그때도 저희가 그런 분석을 했었던 바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실패로 이제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그것이 사실 뭐 상대에게는 너무 고마운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그린베이가 그거를 역으로 터치다운으로 굉장히 수월하게 연결할 수 있는 그렇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벌어진 점수 차를 결국에 극복을 하지를 못했다. 이런 결말을 맞고 말았습니다. 네. 뭐 이 부분도 하나의 문제지만 역시 또 하나의 문제는 제러드 고프의 기름손인데 이는 이제 퍼블 턴오버만 3개를 허용을 음, 하면서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뭐 터치다운 패스도 2개가 있고 332 패싱 야드를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뭐 이렇게까지 턴오버 마진이 좋지를 않으면 결국은 이제 경기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걸 좀 뭐 보여주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수비 쪽에서도 조던 러브에 대한 견제가 너무 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사실 에런 존스가 없었던 상황에서 어떤 패스러시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잘 되지를 않았다. 음, 이런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날 패배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구 우승 가능성이 뭐 여전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음, 그렇지만 지금 이제 지구 2위를 달리고 있는 미네소타와 아직 두 경기를 다 남겨두고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뭐 아직 뭔가 샴페인을 터트리거나 뭐 방심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이제 땡스기빙 첫 번째 경기였던 그린베이 패커스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경기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워싱턴 커맨더스와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45대 10으로 무난하게 승리 가져갔습니다. 음, 뭐 4쿼터 5분여를 남겨둔 시점에서 이제 댈러스의 사이드라인을 이제 중계 카메라가 보여줬는데 이 닥 프레스캇과 잭 마틴이 이제 칠면조 다리를 같이 뜯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 여유 있는 경기 내용이었다. 음,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프레스캇이 331야드에 4개 터치다운으로 이제 뭐 맹활약을 했고 재밌는 거는 사실 댈러스가 이날 60분 중에 23분밖에 공을 소유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음, 보통 이 정도 시간이면 이렇게 쭉 밀리다가 완패를 당하는 팀들이 이렇게 이제 볼 점유 시간이 좀 극도로 낮은 경우가 많은데 이날 댈러스는 좀 반대였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음. 워낙 빅플레이들이 자주 나오고 득점을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손쉽게 해내다 보니까 공격을 길게 할 필요가 없었던 그런 게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 저는 이날 경기에서 제일 좀 기억에 남는 건 다론 볼랜드 선수였는데 이날 음, 또 새로운 기록을 썼죠. 음. 올 시즌 5번째 픽식스를 기록을 하면서 NFL 역대 한 시즌 최다 픽식스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11경기밖에 시즌을 치르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NFL 한 시즌 역대 신기록이 벌써 나온다? 뭐 음, 이거는 뭐 어떤 기록이냐를 불문하고 사실 굉장한 뭐 좀 대단한 기록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사실 이 선수가 이제 지난 시즌 드래프트 5라운드 전체 167번에 뽑힌 자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주 특급 유망주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리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난 시즌에 한 8경기 정도 이제 선발 기회가 주어졌고 그 과정에서 인터셉션을 5개나 했으니까 음, 사실은 1년 차부터 조금 이런 뭐 플레이메이킹 능력에 대한 좀 가능성은 보여줬던 선수였어요. 근데 사실 트레본 딕스의 조금 뭐 그림자에 좀 가려져 있었던 뭐 그런 선수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이번 시즌은 이제 트레본 딕스가 시즌 초에 또 시즌업 부상을 이제 안타깝게 당하면서 뭐 3주차부터 이제 확실하게 좀 풀타임 주전 기회를 어떻게 보면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음. 그거를 또 지금 잘 살리고 자신을 좀 증명해내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픽식스도 5개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인터셉션 개수가 총 7개거든요. 음, 네, 뭐 아직까지 시즌이 많이 남아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뭐 두 자릿수까지는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뭐 한 시즌 최다 신기록은 사실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게 이제 한 시즌 최다가 14개니까 음, 거기까지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여지는데 두 자릿수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 경기에서 이 다론 블랜드가 착용했던 신발, 그리고 이제 그 픽식스를 잡아냈던 그 장갑, 이런 것들은 이 NFL 명예전당 박물관에 이제 기증이 돼서 전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날 이 블랜드가 잡아냈던 공은 또 선수가 직접 소장할 수 있게 한다. 음, 뭐 이런 이제 기사도 있었는데, 어쨌든 좀 대단한 기록을 세웠고, 예, 아주 또 축하할 만한 일이다. 예, 그리고 댈러스 입장에서도 트레본 딕스의 부상 공백을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예,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댈러스 카우보이스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 했었죠. 향후 일정이 좀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강팀과의 5연전을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댈러스 카우보이스입니다. 음, 그래서 이 해당 기간 동안 어떤 뭐 경기력, 어떤 성적을 만들어낼지가 뭐 댈러스의 이제 플레이오프에서의 성적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시험 무대가 되지 않을까 음, 싶은데, 댈러스 입장에서 약간은 조금 뭐 아픈 얘기를 하나만 하고 마무리를 해보자면, 지금 이제 12주차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점에서의 기록을 기준으로, 성적을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5할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상대가 라이너스, 이글스 딱 두 번밖에 없었어요. 상대가. 근데 이제 이 경기들을 모두 패했고, 나머지 이제 9경기에서 이제 8승 1패를 하기는 했으나 모두 지금 5할 미만의 승률을 거두고 있는 상대적인 좀 약체 팀들과의 대결이 좀 많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음, 이제 그 과정에서 애리조나에게 또 뜬금패를 당했었던 기억도 있었고. 근데 이제 5할이 넘는 지금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강팀들을 지금 연달아 5번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어, 뭐 마이애미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댈러스는 이러한 이제 플레이오프에 나서는 강팀도 이길 수 있는 전력을 가지고 있는 팀인가? 예, 이거에 대한 증명이 사실은 안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음. 그것들을 좀 증명할 수 있는 뭐 위기이자 기회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워싱턴 얘기로 좀 넘어보겠습니다. 이날 또 하나의 패배를 추가를 하면서 지금 4승 8패까지 밀려난 상황인데, 플레이오프 진출은 사실 뭐 물 건너갔다라고 보는 게 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 시즌이 끝나고 뭐 구단 내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너십이 바뀔 때 그 조시 해리스가 이제 대표로 있는 이제 투자자 그룹이라고 해야겠죠. 그 그룹에서 이제 조시 해리스가 매니징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는데, 조시 해리스가 이제 처음에 이제 구단을 넘겨받았을 때 일단 현재의 팀을 평가한 이후에 변화를 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저희가 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충분히 평가할 만한 시간이 주어졌다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현재까지 보여준 이제 워싱턴 커맨더스의 모습을 고려하면 지금 그 마틴 메이유 단장 그리고 론 리베라 감독 모두 이제 해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겠죠. 음, 현지에서도 이제 이번 시즌이 끝나고 뭐 새로운 이제 인물들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뭐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즌 도중에 경질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이제 음, 단서도 항상 같이 붙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워싱턴 커맨더스의 상황을 보면 뭐 캡 스페이스라던가 뭐 예상되는 드래프트 픽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신임 단장과 감독이 좀 부담 없이 팀을 만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꽤나 주어져 있다. 이런 분석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어쨌든 뭐 경제의 중심은 아니지만 또 이제 미국의 수도에 위치한 나름 대도시에 위치한 또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음, 뭔가 이렇게 야망을 갖고 있는 단장과 감독들이 굉장히 좀 오고 싶어 하는 자리일 것이다. 라는 이제 음, 분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워싱턴 구단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최고의 인물들을 좀 등용하는 네, 그런 음,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워싱턴 커맨더스와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경기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샌프란시스코 49어스와 시애틀 시옥스의 경기입니다. 나이너스가 31대 13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지금 이제 NFC 서부지구 선두 경쟁을 하고 있는 두 팀의 첫 번째 맞대결이었는데 원정팀 나이너스가 이날 승리를 가져가면서 웃었습니다. 음, 다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만나야 되기 때문에 뭔가 기선제압의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매치였는데 음, 뭐 나이너스가 꽤나 뭐 큰 점수 차로 승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너스의 이제 크리스찬 맥카프리가 전반에 이제 대부분의 어떤 기록들을 쏟아내면서 뭐 경기 전체적으로 이제 114 러싱 야드에 2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해줬습니다. 음, 그러면서 이제 전반에만 벌써 3 포지션으로 이제 차이가 벌어졌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나이너스의 수비력을 감안했을 때는 상대팀 입장에서는 좀 추격할 의지나 그런 것들 좀 사라질 만한 차이였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음. 그리고 이날 이제 그 크리스찬 맥커프리의 그 헬멧이 좀 고장이 나면서 뭐 수리를 했다고 해야 될까요? 옆에서 이제 음, 그 드라이버로 이제 나사를 조이는 뭐 그런 장면이 있었었는데, 네, 그 장면이 나오면서 이제 어, CMC는 역시 사람이 아니었다, 기계였다, 뭐 이런 음, 밈들이 굉장히 많이 좀 형성이 됐었던 그런 경기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맥카프리가 뭐 펜서스 시절에는 사실 부상으로 꽤나 고생을 했던 시간들도 있었지만 음, 나이너스에 와서는 거의 기복 없이 매 경기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 팬들도 좀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나이너스가 이날 그 전반전부터 굉장히 경기를 압살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날 전반 30분 중에 공격 점유 시간이 무려 22분 31초였습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 펼쳐졌던 경기들 중에 가장 그 압도적인 볼 포제션을 기록했던 경기였다고 해요. 이제 전반 기준으로 이제 그랬다고 하는데 이제 그 정도로 뭐 공수 모두에서 전반을 압도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겠죠. 예, 그래서 음, 사실 나이너스가 뭐 다시 이제 연승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최근에 이제 레드존에서 터치다운으로 바꿔내는 그런 비율들이 조금 떨어지면서 이런 음, 것들이 약간의 이제 뭐 비판점으로 좀 지적이 되고는 했었는데 이날은 그래도 네 번의 시도에서 세 번이나 터치다운을 성공하면서 어느 정도 해결에 성공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음, 뭐 브로커디도 좀 다소 허무한 이제 후반전에 픽식스가 하나 있기는 했는데 뭐 음. 전반에 이제 많은 리드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뭐 기여를 하면서 뭐 승리를 하기에는 충분한 활약이었다. 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수비 쪽에서는 이날 닉 보사가 또 자신의 색을 두 개를 추가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쿼터백 히트도 5번을 기록하면서 수비 쪽에서는 가장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뭐 기록적으로 크게 드러나지는 않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 음, 코너백 차베리어스 워드가 이제 상대 너머 리시버 DK 메칼프를 아주 잘 봉쇄를 했다. 이런 것들도 또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네. 나이너스의 수비라는 것이 이제 대부분 D 라인 쪽에 이제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는데 이렇게 세컨더리에서도 좋은 활약을 해준다면 이제 플레이오프나 뭐 이런 강팀들을 상대하는 일정에서도 나이너스가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음, 생각이 돼요. 네. 다음 주에 이글스와의 경기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이게 미리 보는 NFC 챔피언십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음. 이게 뭐 아마 지금 다음 주에 펼쳐지는 경기들 중에는 가장 의미 있고 큰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글쎄요, 저는 이 경기를 나이트 게임으로 플렉스를 왜 안 했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경기가 가장 중요한 경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시애틀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이제 지난주에 좀 부상을 입으면서 조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던 지노 스미스가 다소 무리가 아니겠느냐라는 전망과 달리 일단은 음. 출전을 강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뭐 완벽한 뭐 몸 상태도 아니었던 것 같고 뭐 나이너스의 수비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날 이제 그 러닝백 케네스 워크 선수도 부상으로 결정을 하면서 결국 이제 러싱이 없는 시애틀의 공격은
좀 쉽지 않다라는 걸 다시 한번 또 확인할 수 있는 뭐 그런 경기였던 것 같고 이번 시즌에 이제 그 시애틀 시옥스의 이제 53인 로스터 안에 그 1,000만 달러 이상의 캐피틀을 잡아먹고 있는 선수들이 총 6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명단이 DK 메카프, 퀀드레 딕스, 자말 아담스, 타일러 러켓, 지노 스미스, 드레이먼 존스 뭐 이렇게 이제 6명이 있는데 지노 스미스는 쿼터백이니까 그렇다 치고 DK 메카프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연봉 대비의 퍼포먼스가 좀 좋지 않다. 쉽게 말하면 좀 연비가 좋지 않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음. 그러니까 타일러 로켓도 이번 시즌에는 조금 존재감이 좀 사라진 것 같고, 자말 애덤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뉴욕 제츠 시절이라던가 시애틀 이적 초기에는 뭐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에런 도날드 같은 뭔가 포지션을 파괴해서 이 음, 포지션에서 할 수 없는 나와서는 안 되는 기록들을 쏟아내는 뭐 음, 선수라는 이야기를 뭐 종종 드렸던 것 같은데 뭐 사실 애덤스가 이제 세이프티임에도 불구하고 뭐 10개 가까운 색을 하던 시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음. 뭐 부상 이후에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다 보니까 뭐 이 선수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이제 지금에 와서는 또 드는 거죠. 그래서 뭐 콴드레딕스라던가 뭐 드레먼트 존스도 뭐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뭐 이 선수들이 지금 하고 있는 포지션이라던가 뭔가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에 비해서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줄 필요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고위 견봉자들이 사실 이제 잘해주는 건 어떻게 보면 상수잖아요. 음, 이제 상수가 변수가 되는 순간 이제 팀이 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음,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그 스케줄을 좀 고려를 해보면 글쎄요, 플레이오프를 장담하기가 지금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음. 그러니까 굉장히 좀 터프한 스케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향후에도 좀 고전을 할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고 뭐 그러한 상황에서 일단 이제 피트 캐롤 감독은 뭐 선수들에 대한 신뢰를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좀 내부적으로 팀이 좀 결속이 되고 뭔가 그런 동기부여를 통해서 이런 위기를 지금 탈출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샌프란시스코 49어스와 시애틀 시옥스의 경기까지 땡스기빙에 펼쳐졌던 세 경기 모두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돌핀스와 제츠의 프라이데이 나이트 풋볼 경기입니다. 34대 13으로 이제 돌핀스가 승리를 가져갔어요. 음. 그러니까 뭐 평소에는 이 한국 시간 토요일에 경기가 잘 없는데 음, 이번에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서 또 이제 특별한 이제 스케줄이 편성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음. 이날 경기에서 이제 그 제츠의 유구한 짤이 하나 있죠. 벗 펌블. 정말 컬트적인 인기를 많이 끌었던 그런 이제 희대의 명짤인데 그 벗 펌블에 이은 헤일 메리 픽식스라는 역대급 명장면이 또 하나 탄생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헤일 메리를 시도한 팀이 그것을 이제 뺏긴 다음에 오히려 이제 공을 받은 상대 수비 선수가 이제 터치다운까지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날 전반 막판에 그 제츠가 헬메리를 시도하는 장면에서 돌핀스 세이프티 제이븐 홀랜드가 인터셉션을 만들어냈고 그대로 이제 상대 엔드존까지 들어가면서 99야드짜리 헬메리 픽식스를 만들어냈거든요. 이게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런 이제 명장면이 만들어졌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장면들은 그 이유는 왠지 모르겠는데 이게 또 제츠랑 잘 어울린다라는 그런 이제 좀 선입견이 더욱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음.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잭 윌슨이 벤치로 내려가면서 뭐 이날에 이제 팀 보일이라는 선수를 뭐 새로운 주전 쿼터백으로 내세웠거든요. 근데 음, 뭐 잭 윌슨보다 그렇게 뭐 나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날도 팀 보일이 179야드 터치다운 하나 있긴 했습니다만 인터셉션 두 개를 던지면서 결국 말씀해 주셨던 대로 잭 윌슨보다 나은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퍼포먼스를 좀 보여줬고 결국 이제 잭 윌슨과 팀볼 이 둘로는 어렵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더 강하게 드는 네, 그런 경기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에런 로저스가 나 이제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복귀각을 재고 있습니다. 지금
현지 시간으로 이제 오늘부터인 걸로 알고 있는데 21일 동안 오픈 훈련을 한다 그래요? 사실 에런 로저스가 이제 제츠 데뷔 전 1쿼터에 이제 곧바로 뭐 큰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거의 경기를 뛰지를 못했는데, 음, 어, 생각보다는 좀 뭐 회복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뭔가 팀의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시즌 막판에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던졌던 바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네. 지금 이제 이런 뉴스들을 보면 뭔가 팀의 성적과는 상관없이 마지막 한두 경기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또 들기도 합니다. 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이렇게 회복이 빠르다는 게 좀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뭐 그거랑 별개로 지금 이제 팀이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빠르게 복귀를 해서 뭘 얻을 것인가? 왜냐면 어차피 포스트 시즌 출장은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사실상 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음 시즌을 대비해서 좀 더 철저하게 몸을 만든 다음에 복귀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꼭 프로 선수가 아니더라도 운동하다가 다쳐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내가 경기를 나설 수 있다고 해서 내 몸이 100% 컨디션이다는 아니라는 거를 다들 아실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경기에 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에런 로저스의 아킬레스건 상태가 100%일 것이냐? 그건 아닐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뭐 이 선수가 이제 뭐 요번 주가 아마 생일인가 그럴 텐데, 어, 그 생일이 지나면 이제 40대가 되거든요, 만으로.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선수의 나이도 있고, 그리고 어떤 어, 이 선수가 건강한 게 얼마나 이 팀의 중요한 부분인가를 올 시즌을 통해서 이렇게 느끼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조금 더 철저하게 몸을 만들어서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 만약 이제 에런 로저스의 감정에 좀 이입을 해보면 나이가 많기 때문에 뭔가 한 경기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뭔가 아, 그런 마음도 또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추측도 좀 해봐요. 그리고 이제 마이애미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뭐 투아가 두 개 인터셉션을 던졌으니까 뭐 아주 깔끔하거나 완벽한 경기는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음, 하지만 뭐 타이리킬이라던가 제일런 와드 이런 선수들이 이제 100야드 이상씩 해줬고, 뭐 라인 모스터트도 이제 100야드 가까이, 그다음에 이제 두 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다 보니까 뭐 양 팀의 전력 차를 감안하면 뭐 충분한 이제 큰 승리를 거뒀고, 뭐 이런 이제 음, 턴오버를 내줬을 때 상대가 그거를 뭔가 집요하게 달려들면서 뭔가 점수를 만들어내고 이런 능력이 지금 있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좀 음, 쉬운 승리가 뭐 완성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이날 그뭐 수비 쪽에서도 전반전에 제책에 47 토탈 야드밖에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수비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문제는 이제 4쿼터에 라인베커 제일런 필립스가 아킬레스건 부상을 입으면서 카트에 실려 나갔어요. 이제 시즌 아웃이 음, 됐는데, 이 공백을 앞으로 돌핀스가 어떻게 메울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거든요. 일단은 그 제일런 필립스, 이제 JP가 빠진 이후에 JPP, 제이슨 피에르 폴 선수가 음, 돌핀스와 이제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팀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됐는데, 뭐 어쨌든 두 선수가 같은 포지션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 이제 다른 선수들이 어떻게 좀 이동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 수비에서의 퍼스넬을 또 어떻게 또 갖고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 빅펜지오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의 또 역량을 한번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번 주 승리를 통해서 이제 돌핀스의 지구 우승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은 맞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뭐 제츠라던가 패츠는 이제 좀 많이 이제 뒤쳐져 있고, 사실은 음, 빌스와의 뭐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빌스가 지금 또 생각보다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음, 그러면서 마이애미가 어 뭐랄까, 뭔가 시즌 초의 어떤 예상보다는 좀 넉넉한 차이를 벌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사실 이제 뭐 제치와 패츠는 좀 논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좀 패트와 매트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는데 어쨌든 이제 뭐 둘은 사실 논외고 뒤에서 새는 게 빠른 팀들이니까. 네, 빌스가 올 시즌의 전반적인 경기력 자체가 좀 기복이 있는 모습이잖아요. 뭐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돌핀스가 무난하게 지구 우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음. 이제 문제는 올라간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되지 않을까 싶고 다음은 이제 클리블랜드와 덴버의 경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덴버가 이제 1승 5패로 시즌을 출발한 이후에 이제 수비의 힘으로 5연승을 달리면서 이제 와일드 카드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참 뭐 시즌 출발이 너무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뭐 러셀 윌슨 쿼터백도 그렇고 지금 뭐 션 페이튼 감독도 그렇고 굉장히 시즌 초에 비난을 많이 받으면서 출발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어느새 또 6승 5패 이제 5할을 넘기는 그런 승률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날 이제 수비에서 3 개의 펌블 턴오버, 그다음에 한 번의 고 포 잇 저지, 그다음에 1 개의 세이프티까지 기록을 하면서 5 번이나 이제 공격권을 뺏어오는, 그러니까 뭐 턴오버로 기록되는 건 3 번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펀트 없이 공격권을 뺏어온 것이 무려 5 번이나 됐습니다. 네, 음. 그러면서 뭐 '도저히 좀 질 수 없는 흐름을 만들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덴버의 지금 5 연승 기간 동안의 기록을 살펴보면 수비진이 만들어낸 턴오버가 무려 16 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음. 이제 경기당으로 나눠 보면 이제 3.2개 정도가 되는데 한 경기에 턴오버 3 개를 깔고 간다? 예, 그러면 정말 게임을 이제 풀어가기가 굉장히 편해지는 거죠. 음. 사실 뭐 이 연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격이 그렇게 원활했던 건 또 아니었거든요. 뭐 러셀 윌슨이 시애틀 시옥스에서 전성기 때 보여줬던 모습과는 사실은 좀 거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연승하는 기간 동안 러셀 윌슨이 인터셉션을 하나도 허용을 하질 않았습니다. 네, 음. 안정적인 모습을 통해서 사실 이제 수비의 버스를 어느 정도 타긴 했습니다만 연봉 값은 아니더라도 인제 순수하게 1 인분의 어떤 의미로만 생각을 하면 1 인분은 했다. 뭐 요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죠. 음. 뭐 이날도 이제 패스 시도를 22 번밖에 하지를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음. 어떤 리스크를 좀 줄이고 자본테 윌리엄스라든가 뭐 사마지 피라인이라든가 이런 이제 러닝백들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그다음에 이제 윌슨 스스로도 뭔가 좀 발로 이제 움직이는 횟수가 꽤 많았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가는 그런 전략이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잘 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승 5 패에서 이제 5 연승을 하면서 이제 플레이오프를 좀 노리고 있는 덴버인데 역대 1승 5 패로 출발해서 플레이오프 진출을 만들어낸 팀들이 누가 있었느냐 한번 찾아보니까 1970년 벵갈스, 2015년 칩스, 2018년 콜츠, 그다음에 2020년 워싱턴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팀들의 뒤를 이어서 역대 5번째로 어떤 좀 기적을 한번 뭐 쓰려고 도전을 하고 있는 덴버입니다. 네. 지금 이제 덴버 브론코스의 잔여 스케줄을 보면 텍산스, 차저스, 라이언스, 페이트리어츠 그리고 차저스, 레이더스 요렇게 인제 남아 있거든요. 근데 글쎄요. 뭐 차저스랑 텍산스를 제외하고 나면 뭐 라이언스까지 뭐 요 팀들과의 경기가 쪼끔 까다롭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미친다라는 느낌은 사실 좀 아닌 것 같고 근데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경기는 페이트리어츠랑 레이더스 이 두 팀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뭐 정말 '플레이오프 진출이 좀 불가능하진 않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음. 그러니까 한 4승 정도를 하면 꽤나 안정권이라고 보여지고 이제 3 네. 승 정도를 하면 좀 뭐 타이트하고 뭐 경우의 수를 좀 지켜봐야 되는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꽤나 이제 가능성이 열려 있어 보이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다음 주부터 이제 원정 3 연전을 치러야 한다. 이제 음. 텍산스, 차저스, 라이언스 뭐 3개 다 이제 돔구장이기 때문에 뭐 날씨에 대한 이슈는 없겠으나 어쨌든 원정 경기를 계속해서 치러야 한다는 점은 쪼끔 변수는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몇 승을 추가할 수 있는지가 덴버의 플레이오프 가능성을 좀 타진하는 데 아마 음.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클리블랜드 브라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쿼터백 디션 왓슨 그리고 넘버 원 코너백 덴젤 워드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 결국
이 공백이 느껴지는 그런 경기였다. 결국 그러면서 패배를 하고 말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 공격진에서 계속해서 턴오버가 나오다 보니까 뭐 수비진도 뭔가 이제 결국에는 다 영향을 받고 이제 부담이 늘어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 조금 맥없이 졌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음, 이날 패배 자체도 굉장히 아쉽기는 했으나 예, 추가 부상자들이 더 나왔다는 것도 좀 안타까운 소식이었어요. 음. 이날 그 새롭게 이제 주전 쿼터백으로 낙점됐었던 신인 도리안 톰슨 로빈슨 선수가 컨커션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일스 게러 선수가 어깨 부상, 그리고 리시버 아마리 쿠퍼가 갈비뼈 부상을 또 입었거든요. 사실 이제 도리안 톰슨 로빈슨은 빠지고 나면 뭐 PJ 워커라든지 조 플라코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쪽 쿼터백 쪽의 공백은 사실 저는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뭐 셋 다 좀 뭐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나머지 선수들은 없으면 안 되는 자원임. 특히 마일스 게럿 같은 경우에는 절대 없으면 안 되는 자원이죠. 네, 그런 부분 생각해 봤을 때는 이 부상은 조금 뼈 아프다라고 느껴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클리블랜드 브라운스가 올해도 또 브라운스 하나라는 그런 이제 또 느낌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성적이 지금까지는 꽤 좋습니다. 7승 음, 4패니까 이제 꽤나 벌어둔 것은 많지만 결국에는 이제 드셔너슨 없이 이거를 얼마나 지킬 수가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음, 프랑스 입장에서는 지금 시즌이 끝났으면 좋겠다. 예, 빨리 플레이오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아직 음, 6경기나 남아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어, 벌어둔 것을 얼마나 적게 까먹으면서 시즌을 마칠 수 있느냐가 이제 브라운스의 관건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음. 지금 남은 6경기에서 3승을 하면 아마도 안정권이라 이제 보여지는데 어떤 팀들을 좀 타겟으로 삼아야 될까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베어스 한 경기가 있고 어, 좀 막판에 이제 제츠와 벵갈스 두 경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에런 로저스도 없고 조 보로우도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팀들도 타겟으로 충분히 삼을 만한 대상이 되지만 만약에 진짜 로저스가 내가 한번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 하면서 출전한다거나 뭐 조보로가 만약에 부상에서 회복해서 뭔가 마지막 경기 한번 나온다던가 하면 이것도 또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브라운스는 이 선수들이 좀 뭐 휴식을 취하면서 우리에게 좀 편안한 승리를 주기를 한번 좀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와 덴버 브론코스의 경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캔자스시티 칩스와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의 경기입니다. 칩스가 31대 17로 승리를 가져가는 데 성공을 했고요. 이날 경기에서 이제 시동이 조금 이제 늦게 걸렸던 캔자스시티 칩스였는데 결국 투 포지션을 극복을 하고 넉넉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음. 사실 이제 지난주에 이글스와의 뭐 한번 큰 경기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패하면서 좀 분위기가 다운이 됐을 법한 이제 칩스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레이더스 원정 경기 승리를 하면서 약간 이제 반전에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홈스가 사실 1쿼터에 좀 굉장히 뭐 공격적으로 잘 풀리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2쿼터부터 이제 좀 다시 본 궤도에 올라섰고 결국에 음, 이제 턴오버 없이 300야드 가까이 그다음에 2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습니다. 음. 지난주에 그 마지막 4쿼터 그 리시버 드랍이 결정적인 패배 요인이었던 칩스였었는데 이날은 그 2라운드에 뽑았던 신인 리시버 라시 라이스가 커리어 첫 번째 100 플러스 야드 게임을 치르면서 자신의 이제 존재감을 드러냈고 이날은 이제 뭐 트래비스 켈시도 91야드를 추가하면서 역전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 패트릭 마홈스의 진정한 힘은 이 연패를 잘 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는 것 같아요. 예, 음, 그래서 지난주 패배를 또 빠르게 극복을 해냈다. 예, 이런 점들 좀 뭐 높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역대 기록을 살펴봐도 물론 마홈스가 이제 정규리그 통산 성적이 72승 19패, 뭐 승률이 80% 가까이 되다 보니까 뭐 일단 진적 자체가 사실 잘 없기는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리어 최다 연패 기록이 2연패예요. 그러니까 3연패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음, 연패 자체를 당한 것도 통산 3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
뭐 1년 차에 한 경기 뭐 치른 거 빼면 지금 이제 풀타임으로 사실상 이제 6시즌째를 치르고 있는 이제 패트릭 마홈스인데 꽤나 이제 데이터가 쌓였음에도 3연패가 없었다. 그다음에 2연패가 3번밖에 없었다라는 거는 뭐 마홈스의 우승 횟수라던가 뭐 이 선수의 뭐 패싱 야드 기록 뭐 여러 가지 뭐 놀라운 퍼포먼스와는 별개로 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 그런 이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레이더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에이단 오코넬이 주전을 잡으면서 지금 4경기째를 치렀는데, 뭐 뉴욕 연고의 두 팀 제츠와 자이언츠 상대로는 이제 승리를 거뒀습니다만 역시나 돌핀스 칩스를 이기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뭐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지금 레이더스의 어떤 로스터로 컨텐더 팀들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간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음. 사실은 조금 승리를 바라는 것이 좀 무리인 상황이죠. 냉정하게 그렇게 좀 보여지고 뭐 조시 제이콥스가 이날 125 스크리미자드를 추가하면서 뭐 분전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후반전에 뭐 점수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패하고 말았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이콥스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이제 그 제이콥스가 시즌 1000 스크리미지 야드 돌파를 했던 그런 경기였는데, 지금 2019년부터 5년 연속 1000 스크리미지 야드를 유일하게 넘긴 선수가 바로 조시 제이콥스거든요. 그만큼 꾸준함에 있어서는 뭐 리그에서 둘째가라며 서러운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뭐 전반적으로 이제 그 이 선수가 최정상급이었느냐?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만큼 이 상위권에서 꾸준한 선수도 드물었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올 시즌 끝난 이후에 이제 이 선수가 FA가 되는데, 뭐 연장 계약을 레이더스와 맺게 될지, 아니면 뭐 다른 팀으로 FA 계약을 맺으면서 이적을 하게 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음. 그러니까 각 시즌의 내용을 살펴보면 효율성이 다소 떨어졌던 시즌들도 분명히 있기는 했어요. 그리고 뭐 러싱 리더 타이틀을 뭐 따냈던 해도 있었고, 뭐 뭔가 생산성 면에서 약간의 기복은 있기는 했지만 사실 NFL 무대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나단 테일러처럼 뭐 2000 뭐 스크리미자들을 넘겼다가도 또 큰 부상을 당하면서 뭔가 거의 기여를 하지 못하는 시즌도 있고 뭐 이런 이제 기복이 되게 자주 뭐 목격되는 이제 그런 리그라는 점을 감안하면 음. 제이콥스가 그래도 5년 연속 꾸준하게 1000 스크리미자들을 넘겼다는 거는 그래도 또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날 경기 끝난 이후에 레이더스가 마커스 피터스를 방출을 했습니다. 뭐 어린 시절에 그 자신이 응원했던 팀이었던 레이더스의 유니폼을 입게 되어서 이제 또 추가적인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있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잘 되질 않았었고, 전반적으로 이제 그 노쇠화에 따른 이제 기량 하락이 원인이었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뭐 커버리지 범위라던가 뭐 태클링 능력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이제 결국 방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음, 뭐 당장 지금 이번 시즌 뭔가 윈나우를 하기가 어려운 뭐 레이더스 입장에서는 뭐 피터스와의 뭐 옵션 금액이라도 좀 뭐 세이브를 하자 뭐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우리 팀에 지금 더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이제 판단을 했고 근데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커리어가 있는 선수이며 뭐 플레이메이킹에는 이제 또 장점이 있는 선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상위권 팀, 뭐 세컨더리가 필요한 팀에서 풀타임 주전은 아니더라도 로테이션 멤버로 한번 영입을 해보면 이 음, 피터스가 체력을 좀 세이브한 상태에서 좀 뭐 특정 스냅에만 나가서 한번 활약을 해본다? 그러면 여전히 좀 효용 가치는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 뭐 그런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시즌 막판에 혹시 뭐 다른 팀으로 또 극적 합류가 가능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먼데이 나잇 풋볼 경기입니다. 시카고 베어스와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경기였는데, 이 경기에서 이제 베어스가 12대 10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 정말 지독하게 점수가 안 나는 그런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어,
원정팀 베어스가 이제 터치다운 없이 이제 필드골 4개만으로도 승리를 거뒀던 네,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음. 이 카일로스 산토스가 오프닝 드라이브에서 이제 48야드짜리 필드골을 놓치면서 좀 불안하게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후에 이제 뭐 4번의 필드골을 모두 성공시키면서 마지막에 결국 웃는 쪽은 시카고 베어스였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그 4승 8패이기 때문에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NFC니까 AFC랑은 다르게 뭐 4승 8패여도 가능성은 남아 있긴 한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뭐 그거를 떠나서 지금 지구 라이벌들 상대로 지금 12연패를 이어오고 있었던 베어스였기 때문에 이 좋지 않았던 흐름을 끊어낸 것 자체만으로도 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근데 이제 이날 승리와는 별개로 이제 지금 뭐 주전 쿼터백 오디션, 그러니까 아직 프로에 오지 않은 이 케일로 윌리엄스와 주전 경쟁을 펼치고 있는 이 저스틴 필즈 이야기를 좀 해보면 사실 승리하기는 했지만 뭐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음, 사실은 1쿼터에는 굉장히 인상적인 출발을 했습니다. 뭐 패스 실패도 아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뭐 좀 패싱 게임으로 이제 경기를 잘 풀어갔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4쿼터 마지막 이 역전 필드골 드라이브 과정에서 DJ 모어에게 36야드 패스를 성공시킨 거 이 부분도 뭐 물론 뭐 가산점을 받을 만한 요소기는 했습니다. 근데 음, 문제는 이 DJ 모어에게 패스 연결하는 상황까지 오지 않을 수도 있었거든요. 네, 충분히 그 전에 게임을 승리로 확정 지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4쿼터에 펌블 턴오버를 연속으로 2개를 범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팀을 위기로 끌고 간 것 자체가 이제 저스틴 필드 본인이었기 때문에 그 음. 책임에서 좀 자유롭게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뭐 필즈가 필즈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수비에서는 이제 트레이드로 영입해서 장기 계약을 안겨준 몬테스웨 선수가 이날 이제 1.5개 색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색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인게임 플레이에서 이제 조슈아 dobs가 좀 무리한 패스들을 계속해서 던질 수밖에 없게끔 프레셔를 계속해서 가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 그 4개 인터셉션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남은 경기들에서 베어스가 이제 몬테스 스웨트를 뭐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이제 탄탄한 디펜스를 뭐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내년에도 좀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남은 시즌 과제가 되겠죠. 그런데 음, 어쨌든 수비가 이렇게 좀 안정화가 된다고 만약에 전제를 해보면 이제 팬들과 구단의 다음 시선은 어디로 갈 것인가? 결국에는 이제 공격력 향상에 대한 이슈로 뭐 담론이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되면 그 이야기의 종착점은 결국에는 이제 쿼터백에 대한 결정, 누구로 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이슈가 나올 것이고 네. 아마도 좀 교체 쪽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겠느냐. 예, 물론 이 케일러 윌리엄스라는 뭐 특급 유망주가 와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근데 어쨌든 뭐 팬들이나 뭐 언론의 속성이라던가 뭐 구단의 기대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직 보여주지 않은 뭔가 가능성을 가진 존재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가 완벽하게 만족스럽지 않다면 계속해서 좀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음. 뭐 그 윌리엄스의 뭐 어떤 퍼포먼스와는 별개로 그냥 저스틴 필즈는 여기서 서로 아름답게 헤어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 시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어, 미네소타 얘기를 좀 넘어가서 조슈아 dobs가 이날 이제 미네소타 합류 이후에 가장 아쉬운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이날 이제 185야드의 터치다운 하나, 근데 인터셉션 4개를 기록을 하면서 무너지는 모습이었고 이날 뭐 DJ 무어를 보면서 이제 저스틴 제퍼슨이 좀 많이 그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음. 사실 제퍼슨이 이번 주 경기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었으나 음, 결국에는 한 주 더 휴식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서 좀 믿을 만한 리시버가 여전히 없었던 것도 이제 돕스에게 좀 아쉬웠고
뭐 베어스 수비의 저항이 거세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좀 많은 인터셉션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바이킹스가 다음 주에 바이위크를 갖게 됩니다. 어, 근데 그 직전 경기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굉장히 좀 팀적으로도 이제 개인적으로도 좀 뼈 아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쿼터백 조시아 dobs가 이날 퍼포먼스로 이제 주전 쿼터백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바이킹스가 바이위크를 갖게 되면 그 바이위크 주간에 또 변화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심지어 그 이날 이게 케빈 오코넬 감독이 인터뷰를 통해서 조슈아 dobs와 제런 홀, 닉 멀린스 중에 어떤 선수가 이게 바이위크가 끝난 이후에 주전 쿼터백으로 나설지를 좀 고민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음. 뭐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사실 이제 뭐 조슈아 dobs가 가장 좀 유력한 후보기는 합니다만 뭐 뚜껑 열었을 때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요. 음, 그러니까 오코넬 감독의 이제 이야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저스틴 제퍼슨은 일단 14주 차에는 무조건 출전을 할 건데 음, 우리 팀의 공격은 지금 제퍼슨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쿼터백이 저스틴 제퍼슨의 파괴력을 가장 높여줄 수 있는 선수인지를 뭐 그걸 기준으로 새로운 주전 쿼터백을 낙점하겠다라는 뭐 취지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음, 뭐 다소 좀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리시버의 쿼터백을 맞추겠다는 것이 우리가 아는 이제 뭐 풋볼의 어떤 관례와는 좀 다르지만 음, 뭐 지금 바이킹스 상황의 특수성을 생각해 보면 또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일단 음, 이제 커크 커즌스라는 이제 확보했던 주전 쿼터백이 이제 부상을 당했고 사실 쿼터백 3명은 이제 고만고만하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비대칭 전력이 누군가 하면 사실 음, 저스틴 제퍼슨이니까 이 비대칭 전력을 서포트할 수 있는 쿼터백이 필요하다라는 음, 건 사실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긴 합니다. 근데 어, 뭐 이 세 선수와 저스틴 제퍼슨의 궁합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지만 그래서 바이킹스의 선택이 조금 더 흥미롭게 기다려질 것 같아요. 네. 참 서포터형 쿼터백이라는 게 음, 그냥 바텀라인 느낌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음, 뭐 어쨌든 좀 신개념 쿼터백의 기용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음. 그리고 이제 바이킹스의 이제 플레이오프라던가 뭐 잔여 일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일단은 이날 패배로 지금 6승 6패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바이키를 보내고 어, 남은 경기가 이제 5경기가 남아 있는데 음, 뭐 최소 3승은 해야 한번 뭐 비벼볼 수 있겠죠. 예. 물론 4승을 하면 더 안정권이겠으나 이제 남은 스케줄이 레이더스, 벵갈스, 라이언스, 패커스, 라이언스예요. 그래서 음, 아직 좀 뭐 정돈이 덜 돼 보이는 레이더스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버로우가 없는 벵갈스는 좀 확실하게 일단 잡고 가야 되는 상대가 되지 않을까 싶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지구 라이벌들과의 3연전이 남아 있는데 여기서 최소 1승, 뭐 2승을 해주면 좋다. 뭐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어, 나름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음, 그린베이는 충분히 해볼 만한 상대고 네, 라이언스도 뭐 2경기 중에 1경기 정도는 한번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뭐 이런 상대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서 뭐 약간 우스갯소리처럼 말했지만 정말 바이위크 이후에 새로 낙점된 쿼터백과 이제 긴 부상에서 돌아온 저스틴 제퍼슨이 어떤 호흡, 어떤 파괴력을 보여주는지가 가장 중요한 뭐 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이렇게 이제 시카고 베어스와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경기까지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바이위크를 갖고 돌아오면서 뭐 이런저런 이제 이슈들로 인해서 많은 경기에 대한 리뷰를 좀 이제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 다음 주에 이제 최대한 또 전경기 리뷰를 해서 돌아오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즌 후반부에는 이제 조금 경쟁에서 멀어진 팀들 간의 매치도 일부 생기리라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기들은 좀 최소한 좀 리뷰를 간략화하고 뭐 조금 더 중요했던 경기들은 조금 더 이제 풍부하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좀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